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오늘 2025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군요. 내일은 3.1절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흐려졌어요. 내일 3.1절 집회 별도로 홍보, 광고 말씀드리겠지만 비도 올 수 있습니다. 살짝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3.1절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우의라든지 우산이 있으면 좀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온은 많이 올랐습니다. 기온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지금 선관위가 거의 패밀리 컴퍼니, 가족 카르텔 조직이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 일제히 모든 신문에 다 깔렸습니다. 사설, 칼럼, 그리고 편파 시비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관련해서 헌재가 어제 결정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 선관위도 그렇고 마은혁 인민노련 활동 전력이 있는 마은혁 임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다. 이 헌법재판소가 결국 알고 봤더니 선관위나 헌법재판관, 편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지금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관위 이야기부터 좀 하죠. 오늘 제가 어제부터 쭉 이 관련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제일 콤팩트하게 엑기스만 뽑아서 칼럼을 썼는데, 동아일보에 횡설수설, 선관위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이게 사설 아닙니다. 그냥 횡설수설입니다. 장원재 횡설수설, 선관위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다. 이걸 보면 전국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게 선관위 고위직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김세환, 박찬진 사무총장이 2명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은 김세환,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장관급입니다. 여러분, 장관급.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있죠. 요건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장관급, 그러니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거든요.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인데,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자율적으로 잘 해야 되잖아요. 자율적으로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장관급인 김세환, 박찬진, 차관급인 송봉섭, 이 3명 등이 자기 아들과 딸을 지역 선관위에 특별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 과정에 특혜 채용이 있었다. 여기 보면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 여기 보면 감사 결과 아들을 경력 채용할 때 규정을 어기고 면접관 전원이 김 총장과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 구성. 더구나 이 중 한 명은 이 김 총장 아들이 결혼식 할 때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받던 사람이라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뒤에 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결과 내용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축의금, 이 아들의 김세환 사무총장, 장관급.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실상 선관위의 1인자입니다. 1인자. 선관위, 중앙선관위원장은 따로 대법관 출신이 있잖아요. 근데 선관위의 사무총장은 1인자죠. 선관위 안에서는. 그래도 장관급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의 아들 결혼식 때 축의금 받던 사람이 이 아들 특별 채용을 하는데 딱 앉아서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친구 내가 결혼식 때 축의금 받아줬는데 이런 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이게? 그 다음에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자기 딸을 추천하면 안 되겠냐고 그 실무자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파렴치하죠. 그러니까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채용된 최고위층 자녀는 별칭이 뭐냐? 세자입니다. 세자. 임금 다음에 세자 있지 않습니까? 마마 임금 세자를 불러오너라. 그 세자입니다. 세자. 그러니까
선관위 내부에서 이렇게 특별 채용된 자녀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야, 이 일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왜 업무 처리를 이렇게 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완전히 특권 신성 귀족 계급. 신성 귀족 계급이 선관위 안에 있었던 거죠. 선관위 직원 다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고위층들이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썩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 참. 그런데도 어제 공교롭게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어제 공교롭게도 같은 타이밍에 뭘 발표했느냐.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찰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습죠, 이거.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 감사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 웃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판사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의 판사 8명 중에 4명이 지역 선관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원장을 판사들이 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근본적인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선관위원장을 왜 판사만 해야 되지? 판사 말고 다른 직종에서 하면 안 되나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다른 사람을 추대해서 하면 안 되나요? 왜 판사들이 다 지역 선관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관위 지역 선관위원장을 했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다 오니까 이런 결정을 결국은 이게 뒷배가 헌법재판소다. 뒷배가 판사조직이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오늘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지금 우리나라 선관위가 지금 마피아로 불리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뭐 경력직 채용에서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야. 근데 대표적으로 이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저기 보면 우리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이 마피아 조직이지, 이게 뭐. 이게 지금 국민 혈세를 받아서 월급 받는 조직에서 할 소리입니까, 이게?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검사와 경찰하고 마피아 깡패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검찰과 검사와 경찰관. 깡패는 어떻게 보면 그 대상자 입장에서는 특정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의미의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력이란 게 뭐 누굴 꿀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의미의 인신 구속권, 예를 들자면 인신 체포권, 이런 걸 폭력으로 본다면 왜 자유를 구속하니까요. 검사나 경찰도 국가 폭력을 행사하죠. 왜? 인신 체포할 수 있고 구속시킬 수 있으니까. 최장 6개월 가둬놓고 재판도 받게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가 폭력을 행사합니다. 깡패? 똑같죠. 이 깡패도 폭력을 행사하죠. 갈취하고 여기 내가 지켜줄게 이러면서 갈취하고 뜯어내고 소위 말해서 삥 뜯고 말 안 들으면 폭력 행사하고 똑같이 한쪽은 국가 폭력, 한쪽은 깡패 폭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데 뭐가 결정적으로 다른가? 이 폭력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써도 된다는 국민적인 권한 위임을 받은 조직은 검사와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깡패는 국민들이 동의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 폭력을 쓰라고. 그렇기 때문에 깡패는 걸리면 다 잡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와 경찰관은 그 합법적으로 그 국가폭력을 쓸 수 있도록 국민이 위임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선관위도 경력 채용, 특별 채용할 때 직원들을 뽑을 때 합법적인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지 깡패들처럼 제 맘대로 권력을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깡패 조직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선관위의 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하면서 나온 말이 여긴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이거 말다인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경찰은 이렇게 못한다고요. 왜? 직원들 뽑는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 그 사람들 월급을 누가 줍니까? 이 방송부는 여러분과 제 국민들이 주는 거 아닙니까? 혈세로. 깡패들은 월급을 지들이 갈취한 돈을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하지만 검사 경찰관은 국민이 준 세금으로 월급 받습니다. 선관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민들이 준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요. 그런데 하는 짓은 양아치 깡패 행태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여긴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이거 여러분 뭐 이런 뭐 넷플릭스나 영화에 보면 갓파더 뭐 이태리 깡패 마피아 영화에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아 여기는 패밀리 컴퍼니 우리는 가족 카르텔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야. 왜? 못 믿으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뽑는다면서 친인척을 아름아름으로 채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난 10년간 특별 경력 채용만 확인해 봤더니 거의 800여 건이 적발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식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식 조직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그냥 개인 회사야 개인 회사. 개인 회사면은 지들이 돈 벌어도 월급 받아야죠. 왜 국민들한테 세금 받아도 월급으로 받느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모든 선관위 직원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선관위 소위 말해서 하부 공식적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장관급 차관급 이자들이 전부 썩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열심히 현장 가서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런 몇 명 썩어 빠진 장관급 차관급 지 딸 아들 집어넣으려고 했던 자들 때문에. 이 기사를 보면 헤드라인이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이다. 이야 참. 이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꼼꼼히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게 말아먹었는지. 감사원이 선관위 이제 경력 채용을 어떻게 감사를 하게 됐느냐. 경력 경쟁 채용에서 주로 특혜 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딱 캐치를 한 거죠. 감사원은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입니다. 감사원 자 이제 나오네요. 자 선관위 채용비리 백태 한번 봅시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저 장관급입니다. 아들 저 아들은 원래 그 강화군청 뭐 하여튼 지방 공무원으로 있는데 그 인근에 선관위로 보내기 위해서 봤더니 그 선관위에 지역 선관위에 자리가 없어요. 티오가 다 찼어. 근데 그 티오를 만듭니다, 여러분. 티오가 다 찼는데 티오를 만들어요. 아들을 위해서 없는 자리 만들어. 위인설관입니다. 위인설관. 만들어서 거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말씀드렸죠. 인터뷰하는 선관위 직원이 저 아들이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채용을 당연히 되겠죠. 채용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다. 없는 관사도 마련해가지고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집에서 머니까.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저런 식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어떤 뭐 공무원으로 취업하면 여러분 이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저 사법적인 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또 두 번째 송봉섭 선관위 사무차장 내 딸이 지원해도 되겠어요? 채용 청탁 경쟁자 없는 1인 채용으로 합격. 여기 빠져있는데 김세환하고 아까 그 박찬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충북 지역 어디에 지역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딸이. 그런데 이 딸을 그 충북 지역의 선관위 직원으로 보내려고 해요. 근데 선관위 지도과 직원이 간부급이 그 충북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거 좀 이동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관위 지도과는요, 선거 때마다 소위 말해서 선출직 공무원, 자치단체장이나 군의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저승사자입니다. 사실은 선거할 때마다 지도과에 잘못 걸리면은 선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도과 직원이 가서 한마디 하면은 엄청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딸이 그 지역 선관위로 가게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야, 이거 완전히. 자,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면 지난 10년간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실시한 167회의 경력 경쟁 채용을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대요. 어떤 경우는 채용 공고를 내지 않으면 일반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우리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우리 청춘들이 선관위 채용 공고가 안 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선관위 한번 취직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노량진 학원 다니면서 컵밥 먹으면서 공부했던 애들한테는 채용 공고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 채용 공고도 내지 않고 사람 뽑았다는 겁니다. 서류, 면접위원을 전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 채용 점검을 하지 않아. 이런 규정 위반이 662건. 이거 말도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완전히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조직 아니에요, 이게. 아휴. 자, 중앙선관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방금 말씀드린 지역선관위고, 중앙선관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뭐 지역 중앙 할 것 없이 장관급인 사무총장, 차관급인 사무차장부터 저런 난리를 치니 지역선관위도 마찬가지죠. 중앙선관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24회 경력 경쟁 채용을 했는데 규정 절차 위반이 216건. 선관위 직원들끼리 거리낌 없이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채용을 청탁. 인사 담당자들은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을 합격시키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 이 말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요, 이번 이 사건을 보면 여러 언론 기사들을 다 보고, 그러니까 어떤 언론 기사는 요것만 지적했는데 다 합해서 모아보면 김세환 장관급인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아들을 특혜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가 싹 다 나옵니다. 여기 조선일 보면 이게 나오네요. 아까 없는 내용 보세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이죠. 뭐 자녀 A씨 아들입니다. 아들. 세자님. 이 친구는 티오가 없는데도 인원 배정했고 내부 지침과 달리 전보 제한 없이 채용을 진행. 공고 내용과 다른 기준으로 서류 심사. 이건 뭐 완전히 공고 내용과 다른 기준으로 서류 심사. 이거 일반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왔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법 처리됩니다. 이거 바로. 시험위원을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근무한 적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 또 아들 전보를 위해서 재직기간 요건을 축소. 관사 제공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완전히. 이 아들은 거의 세자님에 가깝네요. 야, 여기 보면 선관위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무슨 소리를 했느냐.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게 무슨 전통이에요? 악습이지, 악습! 적폐지 이런 게 바로 전통 좋아하시고 있네. 와, 정말 이 놀랄 노자가. 자, 파이낸스 투데이 보면은 또 아주 구체적으로 채용 비리, 선관위 채용 비리 일파만파, 간부 자녀 채용하면서 수백 명 탈락, 이겁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냐면요, 우리 사회의 공정, 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시험은 공정하게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공무원 그 직을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단돈 몇천 원짜리 컵밥 그 밖에서 서서 먹으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밤새워 공부했던 다른 수험생들은 그럼 바보요? 예? 선관위 고위층 자녀들은 그냥 세자고 공주고, 노량진 학원에서 열심히 컵밥 먹으면서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했던 애들은 바보라 이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면, 자, 이 파이낸스 투데이가 정리를 잘 해놨어요.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 공무원을 지방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체, 경력, 경쟁 채용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하. 경력, 경쟁 채용. 이 경쟁이 아니죠, 사실은 이거. 경력 편파 채용, 경력 불법 채용이죠. 290일의 전수조사해 봤더니 모든 회차에 걸쳐서 878회 규정 위반이 있었다. 또 김세관 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구체적으로 이거 특정해서 박아버려야 돼요. 기사에서. 완전히 이거 막 망신 줘야 돼요, 사실은. 김세관 전 사무총장, 장관급 아들이 딱 나오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들이 인천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 자, 그럼 이 아들 지금 인천 강화군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지. 안 잘라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응? 인천 강화군 선관위 아들 알아서 집에 가. 응? 아버지 잘 만나고 아빠 찬스로 지금 편법 불법 채용된 거 아니에요? 스스로라도 창피해서라도 좀 그만두겠다. 응? 근데 그 결혼식 할 때 축의금 받아준 아저씨들이 옆에 앉아있는 모양이지? 그럼 그 아저씨들이 이거 부당한 지시해도 다 하겠지? 응? 이거 투표함 저리 가져가, 개표함 이리 가져와. 그 부당한 지시해도 다 하겠지? 왜? 자기가 부당하게 채용됐으니까, 자기 결혼할 때 다 축의금 받아준 아저씨들이 다 앉아있으니까, 응? 그게 공정한 업무 집행이 되겠냐고. 젊은 친구가 말이야, 인생 그렇게 살고 있어? 아버지 아빠 찬스로 인천 강화군 선관위, 이 방송 보는 인천 강화군 선관위에 있는 그 아들 각성하고 사표 쓰고 나가라고 빨리. 송봉섭 전 사무차장 차관급 충북 선관위,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작년에 제가 이 상세 내용을 뉴스 브리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 기억을 합니다. 충북 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 당시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을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파렴치한 자 송봉섭이. 자, 그러면 딸 이 방송 보고도 잘 들으세요.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딸 빨리 사표 쓰고 집에 가. 응? 아빠 찬스로 그렇게 편법 불법으로 채용되어서 거기 근무하면은 편안하게 근무할 것 같지. 옆에 다 자기 삼촌 같은 사람이 다 앉아 있는 거지. 응? 그럼 그 삼촌 같은 사람이 저 투표함 이리 가져와, 개표함 저리 가져가. 부당한 지시해도 하겠지. 응? 왜? 본인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채용됐으니까. 아빠가 차관급인 사무차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청춘을 보내나? 그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공무원 시험 밤새 공부하는 그런 같은 청춘들에게 미안한 생각 안 드나, 딸? 인천 강화군 선관위, 충북 선관위에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들과 딸, 당장 오늘부로 사표 쓰고 집에 가. 젊은 친구들이 인생을 그렇게 사나? 근데 그 밑에 사진 보세요, 여러분. 김용빈 사무차장, 사무총장입니까, 지금? 엄정 중립, 공정관리. 야, 저 사진 저거 끝장 아닙니까? 엄정 중립, 공정관리 좋아하시고 있네. 엄정 중립이 아니라 엄정 편파. 공정관리가 아니라 불법관리. 이거 아니에요? 중앙선관위에 있는 현판을 그냥 때려 부숴버리고 바꿔야 돼요. 엄정 중립이 아니라 엄정 편파. 공정관리가 아니고 불법관리. 참,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감사원이 이제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과 사실 은폐를 시도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건 뭐 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이 마피아 조직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증거 인멸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면 바로 구속이잖아요. 또 여기 보면 박찬진 전 사무총장, 이 장관급입니다. 본인이 차관급이던 사무차장이었던 2022년 당시 자녀가 경채에 합격해 직접 전입, 이걸 선관위 어디로 전입 승인을 자기가 셀프 승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딸인가 아들을. 그래놓고 보고를 안 해요. 보고. 중앙선관위에 보고도 안 했어요.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보도가 작년에 잇따르자 사실을 결국 시인.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관위 직원들 전체를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관위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요. 자기 업무를. 응?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관위, 중앙선관위 이 최고위층 이 자들이 썩어 빠진 거예요. 장관급, 차관급, 김세환. 또 누구예요? 이름 한 번 더 우리가 님한테 합시다. 김세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장관급, 송봉섭 사무차장 차관급, 김세환, 박찬진, 송봉섭 이 세 사람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법 처리 받는지 한번 봅시다. 자, 뉴델리 기사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하면서 여긴 가족회사 채용비리 878건 적발. 여기 내용을 보면은 또 나옵니다. 인천 강화군청에서 그러니까 김세환 사무총장의 아들이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인천 선관위로 경력 채용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은 서울일 거 아닙니까? 관사를 왜 무상으로 제공했느냐. 집이 서울이니까 인천 선관위까지 가려면 지하철 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도권 지역에서 직장 출퇴근으로 1시간은 기본이고요. 보통 1시간 기본입니다. 1시간 반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세자님을 위해서 없던 관사도 마련해서 만들어주는 이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자는 엄벌에 쳐야 됩니다. 엄벌에. 근데 엄벌에 쳐야 되는데 재판 받으러 가면 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판사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 판사가 또 봐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재판부나 헌법재판소나 선관위나. 또 송봉섭 이야기도 또 나오네요. 여기 보면 여기 또 다른 팩트가 있습니다. 뭐냐?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를 보낸다고 했죠. 거기에 면접시험에 내부위원만 집어넣어서 내부위원만 딸 특채를 위해서 면접시험 등에 참여하는 비다수 경쟁 채용을 실시했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비다수 경쟁 채용. 또 그 밑에 보면 시도 선관위의 특혜 채용 사실을 인지하게도 뭉개버렸다. 하나의 사례로 2021년 9월 경남 선관위에서 자녀 특혜 채용 투서가 있었는데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 채용 과정을 점검하지도 않은 채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지칭하며 묵인. 이건 거의 조폭 수준이네. 거의 카르텔. 카르텔. 또 보세요. 이거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한 지방공무원을 의원 면직, 퇴직시키고 116명을 임용했는데 이 116명 중에 선관위 소속 직원의 친인척이 6명이다. 즉 무슨 소리냐. 주요 선거를 앞두고요. 한 100명 정도를 특채를 하는 거예요. 지방공무원직에 있던 사람을 특채를 하는데
이 중에 한 10% 정도를 살짝 직원들 자녀로 집어넣는 거예요. 100명 뽑으면 한 10명 정도, 10명에서 한 5명 정도를 살짝 넣어가지고 특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거 완전히 죽이는군요, 완전히 이거. 어? 이런 식으로 큰 선거를 앞두고 100명씩 뽑으면, 그러니까 선거 사무가, 업무가 과중하니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한 100명 뽑자. 근데 그 100명 중에 한 5%에서 10%를 살짝 직원 자녀로 넣는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을.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지금 직원 자녀가 얼마인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다 파헤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사해서 들어가면 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모, 앉아있는 사람이 삼촌, 아저씨 또는 친인척 있으니까 그 젊은 직원들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은밀한 위법적이나 불법적인 지시를 하면 그 이행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안에서 양심선언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양심선언 했다가는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테니까, 꿀밤 맞을 테니까. 그러니까 불법이고 편법인 줄 알면서도 그 선관위 업무를 하고 있겠지. 다수는 아니겠지만 일부 특채, 불법으로 특채된. 여기 보면 강원 선관위 과장, 이자도 이게 사법 처리 받아야 됩니다. 강원 선관위 과장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2023년 거의 뭐 8년 가까이 해외를 124회 출국했는데 817일을 해외 체류하고, 이 왜 해외 체류를 했죠? 응? 183일은 무단 결근, 허위 병가, 공가, 휴가 처리됐는데 실제로는 모두 정상 근무 처리, 급여 3,800만 원을 챙겼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자, 그런데 헌재가 어제 감사원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다. 이 말은 그럴듯해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를 행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헌법기관으로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법적인 어떤 지원을 합니다. 근데 감사원도 독립적이지만 이건 행정부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헌법재판소가 어제 결정문 낸 거 보면 이거예요.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가 없다. 어제 있었던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같이 선고를 했어요. 즉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선관위의 인력관리에 대한 감찰을 할 수가 없다. 직무감찰 하지 마라. 재판부로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원이 실시한 그래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다. 자, 그러면 선관위가 사고치면 누가 감사해요? 선관위가 뭐 하나님이에요? 선관위가 사고치면 누가 그러면 감사하냐고. 선관위 내부에 뭐 감사할 수 있는 자체 감사하겠다고 둘러대겠지만 가족 회사인데 뭐 패밀리 카르텔, 패밀리 컴퍼니. 응? 그럼 선관위가 사고치면 누가 감사해요? 이게 지금 이런 선고를 어제 헌법재판소가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있는 판사들이 부실하고 폐쇄적인 선관위를 만드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에 보면은 막 나가는 헌법재판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 판결을 냈는데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 결과는 뭐냐?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된다. 고인물은 썩게 돼 있죠. 예, 저 기사입니다. 저 기사의 핵심은 뭐냐?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 강화된다.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 강화된다. 저겁니다, 저거. 그러니까 선관위가 직원들 채용하면서 완전히 편파불법으로 직원들 채용하는데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자정 기능이 없어요. 지금 선관위 안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선고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감사원은 선관위 직무감찰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선관위는 얼씨구 좋다. 이제 감사원 오지 마.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폐쇄성이 더 짙어지고 어떻게 되는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거칠게 말씀드리면 거의 묻지마 조직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선관위의 실태이고 선관위의 위기다. 이걸 대한민국 최고 헌법재판소가 그 제도적인 헌법적인 해석을 그렇게 해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선관위에서 부정이 발생하거나 채용 비리가 발생하거나 또는 투개표 업무 사례 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뭐 거칠게 이야기하면은 부정선거에 가담하거나 이러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못한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그러면 선관위를 견제 감시할 수 있나요? 없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왜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냈을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비상계엄 시기가 아니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손을 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한번 수사하겠다고 영장 청구하면 그거 발부돼요. 거의 다 기각되잖아요. 왜? 판사들이 다 지역 선관위원장 출신들이 많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선고를 내는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비상계엄을 해야만 선관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다.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이번 기회에. 자, 헌재가 어제 또 40여기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 최상목은.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40여를 임명해야 된다. 어제 그런 판결을 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헌재는 청구인 국회가 선출한 40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되어 있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관례적으로 여당 1명, 야당 1명. 이번에 여당은 조환창, 야당은 정계선, 직전 서부지방법원장입니다. 정계선 우리법연구회. 그 신랑이 또 뭐 변호사죠. 황필규 변호사입니까? 거기 또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하고 같이 일했던. 자, 어쨌든 이렇게 여야가 한 명씩 추천을 했고 40여기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저기 보면 나오죠. 정계선은 민주당 추천, 오른쪽에 끝에 있습니다. 조환창은 국민의힘 추천, 정계선은 민주당 추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임명했습니다. 40여은 맨 끝에 있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40여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되었다고 본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런데 어쨌든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 이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임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또 보면 여야 합의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최상목 대행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최상목 대행이 이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됐다는 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뭐라고 결정문을 내냐면 여야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협의한 뒤에 인사청문회 전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인사청문회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적 상황이 급변해서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헌재는
우원식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왜냐하면 이거 본회의 투표 없이 우원식이가 단독으로 그 공문에다가 민주당 추천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하니 그 뒤에 또 본회의 투표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좀 주목할 점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아까 그 헌재 재판관들 그래픽을 한번 더 봐주시면은, 중간에 있는 정형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 그 바로 옆에 있죠.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국민의힘 추천입니다. 지명입니다. 요 세 명이 그나마 소수 의견으로 어떤 의견을 피력했느냐. 이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하지만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인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는데, 이분들이 남긴 의견, 애초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이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지금 그 헌법재판관 사진 그래픽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지금 이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나름 헌법과 관련된 절차적인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하는 세 사람이 바로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적인 절차적 흠결을 지적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마은혁이가 만약에 임명 안 되면, 자, 그럼 마은혁이가 만약에 임명 안 된다고 봅시다. 그럼 8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을 빼보세요. 그럼 몇 명이 남느냐? 5명 남죠.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그리고 정계선 5명 남죠. 그러면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헌법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안 되는 겁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계선 5명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더라도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이거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어, 헌법적인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지 못했어 라고 주장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 돌아오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은혁이를 끝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는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세력의 어떤 그 속셈을 알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더 퍼블릭 기사를 보면 마은혁 임명 인용했지만 최상목이 임명해야 재판관 된다. 강제권 없다. 강민구 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후속 조치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보면은 마은혁 후보자 사진 바로 밑에 보면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강민구, 거기 보면 강민구 전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이분이 지방법원장 출신이거든요. 이분 말씀이 이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직접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까지만 했지, 국회가 요구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으로 하여금 마은혁을 임명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는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해석만 해주는 기관이지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 소리입니다.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위법성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즉각적으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연합뉴스 기사 보면 요것도 먼저 설명드릴게요. 최 대행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 안 할 듯. 정무적 판단 필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다음 주에 한덕수 전 총리,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죠. 탄핵 소추 받아가지고 최종 변론기일 몇 시간 만에 끝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선고가 납니다. 다음 주에 선고 납니다. 그러면 가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다. 지금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각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살아 돌아오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살아 돌아옵니다. 직무 정지가 정지되니까. 그러면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빠져버리죠. 결국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그때 탄핵이 됐죠?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재명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탄핵시켜버렸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살아 돌아오면 마은혁을 임명하겠습니까? 임명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기각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임명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권영세, 헌재 마은혁 결정 대단히 유감,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마은혁 권한쟁의 헌재 판결에 즉각 임명해라. 뭐 이런 반응이 있고요. 조선일보 오늘 사설을 보면 마은혁 뒤늦은 탄핵 심리 참여하면 안 된다. 행여라도 마은혁이가 어떤 꼼수를 두어가지고 민주당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대통령 탄핵 심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변론 갱신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재판 중에 재판관이 바뀌어요. 재판 중에 판사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판사가 자기가 참여하기 전에 벌어졌던 증인들의 진술 또는 재판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론 갱신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의 진술이나 재판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어떻게 방망이를 두들기겠습니까? 선고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갱신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차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벌어졌잖아요. 변론 기일이 11차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심리했던 그 현장 녹화 장면이 우리 국민들도 지금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은 그걸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보고 특히 부족한 증인이 있다면 다시 증인을 부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한 달 이상의 갱신 절차 기간이 소요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 임기가 끝나서 나가게 돼 있는데 마은혁이가 들어와서 4월 18일까지 갱신 절차를 통해서 증인 다시 한번 다 본다든지 재판 기록을 보는 어떤 갱신 절차 기간이 소요된다면 결국 마은혁은 탄핵 심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자, 그런데 아시아투데이 사설을 보면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마라.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 날짜가 정해지면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마은혁을 먼저 임명할 수 없다. 이 말이 맞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에서 기각되어서 살아 돌아오면 마은혁은 그냥 경제부총리로 다시 가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때 탄핵소추를 당하면서까지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8년 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는 비록 자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지만 장관급 이상의 인사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았고 행사하지도 않았다. 그때 헌법재판관 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건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한 명의 헌법재판관을 인사했다. 이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도 비록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직무정지가 됐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관급 이상의 인사 발령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 인사권은 절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탄핵소추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살아 돌아오면 마은혁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8명을 가지고 재판관 8명을 가지고 탄핵 심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네. 자, 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오늘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알고 봤더니 가족 카르텔, 가족 기업, 선관위를 비호한다. 응? 감사원이 직무감찰하지 마라. 선관위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어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 불법 편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감사합니까? 그 헌법재판소가 책임질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관이 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자기들은 최상목으로 하여금 임명할 강제력은 없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무책임한 지금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요. 이런 헌법재판소,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누구한테 월급 받아요? 국민들 혈세로 월급 받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충실히 충성해야 됩니까? 국민들이죠. 그런데 왜 선관위나 마은혁을 위해서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문을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가족기업, 가족 패밀리 컴퍼니라는 지탄을 받는 선관위를 비호하는 뒷배다. 또 인민노련 저런 전력이 있고 편파 시비를 불러온 마은혁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전 국민적인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내용 드렸습니다. 자, 알부민 광고 드리겠습니다. 2090 올해 신상이라고 하네요. 면역력 증강, 잦은 야근이나 음주로 피곤해지신 분들은 이 알부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522-2429로 전화하시면 아투TV 시청자분들은 2박스를 사시면 1박스는 거저드립니다. 2+1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송 전후에 하나씩 꼭 마셔보는데 맛이 꼭 약간 바카스 같은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전혀 마시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방송 광고 드립니다. 내일이죠. 내일 서울 광화문, 여의도, 대학로, 또 강남, 사거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KTX, SRT 표 없습니다. 고속버스 표 없습니다. 다 매진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서울로 가자. 이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내일 서울로 출동하실 겁니다. 아마도 300만 이상 집회에 참석하실 것 같은데 한 500만 정도 이상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집회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광화문 집회는 메인 집회로 대국본에서 주최하는 광화문 집회 열리고요. 여의도에서는 세이브 코리아 또 집회하는 그 행진도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는 또 대학로에는 10,000명이 넘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내일 다 모인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거는 12시부터입니다. 집회를 하고 걸어서 광화문으로 합류하는 행진이 또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내일 대학로 집회에 먼저 가서 12시에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같이 걸어서 광화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행진을 하면서 길가에 있는 국민들에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선전전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아투TV 방송이 함께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10시는 제가 1시간 정도 담당합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많은 분들이 방송에 출연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 그라운드 씨, 유튜버 김성원 씨, 그리고 성호 스님, 그리고 우리 김종철 아투TV 디지털 미디어 본부장님,
여기 나오시죠?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님, 송국건 또 위원님, 황교안 전 총리님, 그리고 우리 김종철 미디어 본부장님, 성호스님, 유여혜 교수님, 그리고 최영재 아시아투데이 편집국장님, 고성국 박사님, 김성원 유튜버,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아투TV가 3.1절 특집 대담을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계속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셔서 집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아투TV 유튜브를 보시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의도, 광화문 등등 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을 직접 라이브 방송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아투TV를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도 다른 집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시려면 아투TV 유튜브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아투TV 특집 대담에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